3번 표준세율은 조례로 100분의 50범위에서 증가 감소가 돼요. 지방세 공통점인데 재산세는 몇 년간 계속 세금을 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별도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무자가 올해 천재지변을 당했어요. 과세관청이 감소를 좀 시켜줬다고 내년도에도 우리 납세무자가 천재지변을 당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해당 연도에만 각각 독자적으로 판정을 하는데 계속 최근에 시험을 어떻게 냈냐면은 해당 연도를 포함해서 3년간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아닙니다. 어느 연도에만 해당 연도,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 중간 안 나왔고요. 자, 약속이에요. 바로 이제 조문 확인시켜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부동산으로 가정을 하면 과세 표준까지 물어본다면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공정, 시장, 가입비율이 보여야 되죠? 그러면 이미 앞에 조문에서 법을 만들 때 과세 표준은 이 비율을 곱한다고 약속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럼 뒤에 조문을 추가 만들 때는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세율을 적용한다까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 어디까지 물어봤어? 세율을 적용한다까지 만약에 시험지에서 물어보면 그때는 이 세율 적용한다 앞에 과표가 보이겠죠. 그때는 이 과표 앞에 이 단어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보이는 걸로 가정하시고 문제 푸셔야 돼요. 법에 따른 약속이야. 예를 들어서 제1항에 하헌진을 갑으로 한다고 정해놨어. 그럼 2항부터는 갑이란 말만 딱 보이면 누굴 말하는 거야? 하헌진. 이건 법에 따른 약속이에요.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어버리니까 혼자 주관이 개입되는 거야. 과표는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법조문은 이해를 못한 거라는 거. 문제 풀다 나올 겁니다. 자, 아까 스킵했던 거 15번 가셨어요? 자, 기억을 보시면 조례로 표준 세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여기까지 맞는데 가감한 세율은 어디에서 끝나야 돼요? 해당 연도에서 끝나야 돼요. 3년간 적용한다 X. 니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이죠? 분리. 높은 세율이니까 1000분의 40. 맞네요. 그러면은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죠. 정답은 3번. 자, 16번. 4번하고 5번. 아까 건너뛰었던 거. 자, 5번을 먼저 보실래요? 주택이 여러 채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주택별. 맞네요. 4번. 주택은 한 채인데 주택,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 그러더라도 토지와 건물 가액을 뭐한다? 합친다. 네, 맞습니다. 자, 17번인데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내요, 여러분들. 이게 3년 전 문제인데 자, 틀린 거 1번 볼게요. 그래서 세율을 기억하지 못하시면 1번부터 쭉 스킵을 해야 돼. 물론 정답은 찾을 수 있겠지만. 자, 고급 선박은 아까 1000분의 50이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은 1000분의 40. 그러면 고급 선박이 고급 오락장보다 높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자, 2번 건축물인데 공장용 건축물인데 어디 있어? 주거. 그러면은 1000분의 5. 맞죠? 그 다음에 3번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은 아까 주택을 일단 사고 봐. 1에서 4. 4단계 초과 누진세. 맞나요? 4번 항공기는 1000분의 3. 맞고. 자, 5번 또 나왔어. 표준 세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이 되는데 해당 연도에서 끝나야 되죠. 뒤에 3년간 적용한다 X. 어느 연도만? 해당 연도만. 자, 20번 저를 잠깐 보시죠. 아까 1교시 주종별 기억나요? 그러면 재산세에서 주종별은 누진세를 취하고 있죠. 지금 그거 찾으라는 거거든. 주종별을. 그러면 주종별에서 별, 기억. 그 다음에 리을, 주종별에서 주.
누진세 맞죠? 근데 니은을 봤더니 분리로 빠지는 토지는 아까 다 비례세잖아. 0.7 또는 2 또는 40. 그 다음에 자 건축물은 누진세가 없잖아요. 비례세지. 근데 지금 주거지역이니까 뭐로 가셔야 돼? 1000분의 5. 그러니까 얘는 비례세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 기억하고 리을 이렇게. 근데 이게 난이도 최하가 아니고 최하 중에서도 하야요. 20초도 안 걸려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어떤 게 누진세율이고 비례세를 기억을 못 하시면 얘는 혼자 난이도 극상으로 바뀌는 거야. 세율은. 그러니까 세율이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야. 암기가 정확히 되신 분들은 난이도 최하인데 암기가 안 된 분들은 본인한테 하면 이게 상으로 바뀌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세율이 상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세법은 감당 안 될 거예요. 잔소리를 듣지 마시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암기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뒤탈이 없어요. 나중에 7, 8월 달에 간다? 늦어요. 강의 경험상. 그때는 불안해서 암기 안 돼요. 오히려. 그리고 암기가 단단해야 돼요. 지금부터 암기하고 잊어버리는 암기가 시험장에서 통하지 9월 달에 뭐 한 번에 뭐 단수는 단기간에 암기한다? 그게 시험장 가면 다 뒤죽박죽 될 거라고. 안 통한다고. 그래서 11월부터 강의 듣던 분들은 지금쯤이면 좀 구체적으로 암기가 되는 게 맞아요. 6개월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근데 아마 거의 암기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이 패턴으로 가면 7, 8월 달 지나면 똑같거든. 이게 25년간 변하지 않는 룰이에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 이 세법은 세율을 먼저 하고 탁 치고 나가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25년 동안 변하지 않아. 어쩔 수 없지. 화이팅. 주종별 시작. 자, 요건데 자 필기도구 내려놓으시고요. 필기도구 내려놓으시고요. 요거 강의 들으셔야 돼요. 강의를 듣지 않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감당 안 돼요. 지금 모두 과세 표준 금액을 줬단 말이에요. 금액도 커. 5천만 원, 2억 원, 1억 원, 5억 원, 6천만 원. 아까 약속했죠? 비례세 문제를 풀든 누진세 문제를 풀든 시험에서 과표를 줬어. 신경 쓴다, 무시한다, 무시한다. 무시하는데 누진세에서는 어디 구간만 생각한다. 최저치 숫자만 적어놓고 문제 푼다. 약속이에요. 우린 지금부터 다 무시할 거야 이거. 과표 금액은. 근데 이거를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세율을 암기했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읽어버리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서는 야 이게 뭐냐 그렇게 돼버린다고. 자 우리 무시 봤더니 4번하고 3번하고 4번을 먼저 볼까요? 3번하고 4번. 3번은 물어보는 게 농지네? 농지? 응? 농업법이냐? 뭐 지역 요건 충족 케이스 그럼 우리가 농, 한, 사, 매 중에서 농이잖아. 농업법이. 그러면 분리로 갈 수 있죠? 그러면 0.7이잖아. 0.7. 0.7 적어놔야지. 그 다음에 자 4번. 공장용 건축물 어디 있어? 읍면. 그러면 주거지역 등 아니잖아. 읍면이 아닌 주거지역이 있어야 5로 가니까. 그럼 얘는 그냥 건축물이야. 그럼 뭐로 가야 돼? 2.5 적어놔야 돼. 이 과표 금액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 1번으로 볼게요. 종합이야. 그럼 아까 우리 종합은 어떻게 암기했어요? 종, 2, 5. 그럼 최저치만 적으시라고요. 2만. 그럼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 보실래요? 과표를 얼마 줬죠? 앞에 얼마 줬어? 여기 준다고 5천만 원 이하. 최저 구간을 무조건 준다고. 만약에 딱 한 번, 10번 중에 딱 한 번을 중간에 한 번 준 적이 있거든? 그건 답으로 절대 못 만든다고. 초과 누진세니까 문제 오류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를 믿어요. 무조건 최저치만 적어놔. 예? 중간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건 답으로 못 만드니까 최저치만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자 별도야. 그럼 최저치만 또 올려. 아까 별도 어떻게 암기했어요? 별도로 2, 4세요. 2만 적는 거야. 2만. 그러면 지금 과표로 얼마 줬어? 2억. 이거 봐봐요. 2억 이하를 준다니까 시험에서는. 와 하원진 대단하다. 잠 깨. 졸지 마. 잠 깨라고 했더니 뭐 허탈하게 웃는 건 뭐야. 그 다음에 자 5번 주택에 얼마 줬어? 6천만 원. 이거 6천만 원 준다고. 6천만 원 이렇게. 그럼 최저치 1. 그러면 가장 높은 게 얼마예요? 여기서 2.5잖아 4번. 이것도 패턴만 알면 난이도 한데
이거는 사실은 실제 시험은 아니죠. 중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미끼를 던져놨으니까. 그래서 강의 이게 문제를 푸는 좀 스킬을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표정대로 나를 못 믿는다는 표정인지. 이렇게 푸세요. 최저치. 아니 무시 앞으로. 무시. 갑자기 나훈아 가수님의 무시로가 떠오르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로트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나쁜 표현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취향이 아니라고. 저는 락을 좋아합니다. 락. 발라드 락이나 이런 거.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는 하드 락을 좋아했고 헤비 메탈. 최근에 운동 한 4시간 정도 할 때는 대부분은 클래식을 들어요. 이게 어울리지 않게. 뭐 맨델스존이나 이런 거 되게 클래식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가끔 빠른 템포 음악을 들을 때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라이브를 틀어놓죠. 유튜브에서 쭉 이번에 공연했던 거 그만 2시간 가니까. 특히 저 노래가 좋아요. 어제 그리고 오늘인가? 그 템포가 운동하기 딱 좋아. 그렇게 런닝하다가 그 음악 나오면 나도 모르게 춤을 추나 봐. 나는 몰랐거든. 그래서 트레이너분이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냐 그랬고 왜 그랬더니 아까 갑자기 운동하시다가 왜 춤을 춰서 그러고 나 몰랐다. 그랬고 얘기를 하지네 그랬지. 트레이너분한테 내가 잘하거든. 트레이너 받는 건 아니죠. 자, 됐고 갑니다.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시끄러워요. 자, 전체를 한번 쭉 볼게요. 요거는 앞에 화면만 보시죠. 화면만. 지금은 제가 3, 4월 강의까지는 과거 거만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거 이렇게 보면서 5월 달부터는 미래 거도 봐요. 그러니까 5월 강의할 때는 취득세를 강의할 때 이해 형태로 강의를 하고 소득세까지 다 볼 거라고, 전범위로 반복을 해드릴 때. 그래서 취득세나 6월 정도 끝났을 때 한 3, 4번 이상 보게 돼요. 그 조문을. 그러니까 저절로 강의만 안 빠지시면 나중에 저절로 이렇게 암기가 돼. 근데 강의 빠지면 감당 안 돼요. 혼자 보면 시간 훨씬 더 걸려. 그래서 강의 절대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제가 11월 달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한두 번 빠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거 습관돼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몸이 아파도 하고 나와서 다시 가셔야 돼. 몸이 아픈데 빠지잖아. 그 한 번이 문제가 되는, 그건 똑같이 습관된다니까. 그래서 빠지는 사람은 계속 빠져요. 25년 강의요. 반장님 계속 빠질 거야. 농담이 아니라니까. 아니 어쩔 수 없죠. 나와야 돼. 무조건. 경조사관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돼. 안 빠졌죠? 한 번도 안 빠져. 그럼 사장님 지난주에 빠지셨어요. 그 습관되면 안 돼요. 어딜 피해요? 안 돼. 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야. 나 여러분들이 합격하길 바래. 우리 사장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두 분 계속 같은 자리에 앉으시고. 두 분이 친하진 않으시죠? 안 친하죠? 잘하셨어요. 자, 농담이고. 자, 가볼게. 갑니다. 앞에 하면 취득세 표준 수율은 취득 원인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유상이냐 상속이냐 상속이 아니냐. 유상하고 상속은 물건 확인하시고요. 상속에는 누가 받았느냐. 자, 크게 볼게요. 시작. 유상으로 주택을 일단 3, 농지도 3, 외 4, 상속받은 38선을 외 8호, 원시 8을 분할해서 3. 10초. 암기 안 된 거 쭉 보세요. 조례로 똑같아요. 표준 수율은 100분의 50범에서 가감이 됩니다. 여기는 몇 년간이란 말을 처음부터 쓸 수가 없는 세금이지. 취득 관련 세금이니까. 어차피 한 번이니까. 교환은 유상으로 가고요. 신축하고 재축은 처음부터 원시예요. 1000분의 28. 그거를 제외한 건축은 원래는 원시가 아닌데
건물 면적이 늘어났다면 전체가 아니에요. 어디 부분만? 증가한 부분만 원시로 의지한다는 거. 중복되면 높은 세율로 갑니다. 그게 6번이죠. 주택을 신축하고 나중에 토지를 매입했을 때 이것을 주택으로 보느냐 토지로 보느냐. 중복된다면 높은 거. 그냥 토지를 봅니다. 4%. 그래서 6번을 보시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취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7번 합병분할 이런 단어가 보이면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유상거래로 갑니다. 농지는 30 아니면 40. 중과 적용할 때 가능하나 제지하겠다는 것이죠. 지분도 주택수, 부속 토지도 주택수, 미탁자한테 포함시킵니다. 입주권, 분양권, 주택수. 오피스텔은 조건 붙어야 돼요. 뭐로 과세가 되고 있어야 돼? 주택. 상가로 과세가 되면서 그때는 상가예요. 중과세율 공식은 제가 유일하게 사치성만 기억했죠.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아까 재산세에서 건축물이 사치성이면 40이었죠. 근데 고급 선박은 50이었죠. 왜 숫자가 5가 들어가냐면 봐봐요. 선주성이 뭐야? 5이잖아. 그래서 아까 50이 들어간 거예요. 성이 5이라서. 그리고 연상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뀐 거. 니은 회원제 골프장이 작년까지는 기존에 했던 것을 승계 취득하며 중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뭐한다? 중과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 대도시는 세 가지만 기억할게요. 영리법인은 물론이고 비영리법인도 중과를 하고 휴면법인도 설립에 들어가요. 중과합니다. 다만 은행업종 등은 중과하지 않는다. 디테일한 내용은 필요 없어요. 이거 나오면 어차피 찍으셔야 돼요. 세율 특례 경제적 가치 증가는 없어요. 이게 1000분의 20이죠. 등기부는 작성해야 돼. 그럼 지금부터 등기 파트만 내면 되죠. 일반적인 공식은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인데 유상거래 주택은 마이너스를 뺄 수가 없잖아. 그때는 그냥 취득세율의 50%가 등기 파트. 반대로 경제적 가치는 증가했는데 등기부 작성이 필요가 없다. 그럼 지금도 경제적 가치 중과 기준세율. 이게 등기 파트죠. 한번 해볼까요? 크게 시작. 맞네요. 그럼 여기서는 뭐뭐뭐 가액 초과가 되면 안 됩니다. 뭐 지분이 초과되면 안 되고, 그래서 지분이 초과되지 않는 분할을 말하고 가액이 초과되지 않는 이전을 말한다는 거. 경제적 가치가 없어야 되니까. 이게 경제적 가치죠. 크게 시작. 여기는 조금 약하네요. 자,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개수하고 지목 변경한 과정 주주가 묘지를 임시로 보전 이전해서 정원을 조성 설치했다. 특히 개수 주의하세요. 둘 중에 하나요. 면적이 초과되는 개수는 특례 아니에요. 그때는 원시로 의지하는 거지, 표준세율로. 여기서 말하는 개수는 면적이 초과되지 않는 개수를 말한다는 거. 경제적 가치 증가분만. 자, 요게 등록면허세죠. 등록면허세는 가등기부터 임차권은 세율이 같단 말이에요. 1000분의 2. 말소는 6,000원. 다만 소유권은 원시, 유상, 상속, 상속 외 순서 기억해놓고 빨리 8.15 광복절이 왔어야 되는데 원시, 유상, 상속, 상속외 패턴 기억할 수 있단 말이에요. 5번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보다 적다. 안 걷는 거 아니에요? 얼마를 올려서 걷는다? 6,000원. 역시나 표준세율은 가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대도시는 등록면허세가 중요합니다. 몇 배 중과한다? 3배. 다만 은행 업종 등은 중과하지 않는다. 오늘 배운 거 주종별을 먼저 공부하세요. 주택은 일단 사고봐. 종, 2, 5 별도로 이사하세요. 이게 누진세죠. 나머지 모두 비례세. 0.7, 2, 40
45, 2.5, 53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많아 보이거든요. 안 그래? 한번 패턴이 기억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거 5초 정도면 다 하잖아. 숫자를. 5초는 좀 거짓말인가요? 10초 안 걸리잖아요. 지금 쭉 했을 때. 이렇게 보셔야 돼, 빠르게.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눈을 뜨고 보는 거지. 저 봐봐요. 이렇게 공부할 거거든. 주택은 일단 사고 봐. 종이요. 별도로 이사하세요. 0.7, 2, 40, 45, 2.5, 53. 끝. 10초 안 걸렸어. 이게 기억난다는 건 이건 저절로 기억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패턴이 순서가 기억나면.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익숙해야 돼. 0.7, 2, 40, 45, 2.5, 53 이게 먼저 익숙하고 이거 쭉 된다니까 한 번에 나중에 연상이. 이렇게 하지 말고 농지등은 0.7, 공장도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기어. 주택은 주택별로 개별 거세하고요. 니은. 주택은 한 채인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그러므로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은 뭐한다? 합친다. 이렇게. 자, 편안하게 볼게요. 편안하게.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랑 등록면허세는요, 절대 물납이 안 되고 분납도 안 돼요. 근데 재산세는 요건 충족 시 물납도 가능하고 분납도 가능해요. 아직 가로 신경 쓰지 마세요. 8주차 언급하니까. 3단계를 거치죠. 세금 계산이 가능한 날짜가 성립. 누가 계산을 했는가? 확정, 없어지는 게 소멸.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부터 세금 계산이 가능하고, 등록면허세는요,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보유 관련 세금은 1년 중에 하루를 정해놔야 돼. 언제부터? 6월 1일. 이 날짜 기억해. 오늘 여러 번 써먹으니까. 이 날짜가 과세 기준일. 이게 성립일이죠. 누가 세금을 확정하느냐인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거래가 일어났네. 원칙은 신고. 우리가 안 하면 과세관청이 예외적으로 결정. 제재를 하죠. 가산세. 반대로 보유 관련 세금이 오늘 배우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과세관청 결정.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내. 안 내면 납부지원 가산세. 납부 안 하니까. 다만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적 신고 가능하다는 거. 재산세는 그게 없어요. 부동산으로 가정을 하면. 납부 등을 하면 없어지겠죠. 소멸. 자, 66페이지. 66페이지.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3교시가 어렵지. 그리고 어제 모의고사 보셨죠?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가능한 한 보세요. 다만 점수는 신경 쓰면 안 돼. 제 강의 경험상 모의고사 점수랑 실제 시험 점수는 관련이 없어요. 제가 모의고사 전국 수석하던 분들이 실제 시험 떨어진 사람 엄청 많이 봤거든. 반대로 모의고사 평균 50점도 안 나오는 분이 10월달 가서 70점을 합격하는 분도 수없이 봐왔어. 그냥 시간 조절 연습용인데 그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민법을 먼저 풀어볼 수도 있고 학기를 먼저 풀어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거 여러분들밖에 못해. 그거를 시험장 가서 우리가 연습할 수는 없잖아. 그걸 연습하는 걸 정하는 거야. 마킹까지 할 수 있는지. 점수 신경 써. 어차피 점수 안 나와. 근데 어떤 분들이 계신가 하면 노량진 강의가 제가 토요일이거든. 그럼 일요일날 모의고사를 많이 보죠. 그러면 토요일날 모의고사 보는 앞날은 토요일날 강의를 안 나와. 반이 빠져.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내일 모의고사 준비하는데 환장한다. 그리고 3일 동안 또 안 나와요. 어차피 점수 안 나오니까 소주 먹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모의고사야. 모의고사에 여러분들이 흐름을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 모의고사는 그냥 흘러가는 과정에서 툭 치고 나가라고. 그냥 거기에 뭐 연연하지 말고. 화이팅! 근데 의외로 많아요. 그 흐름 깨지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해요? 모의고사인데.
자, 보세요.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납부 기간을 줄인 게 납기인데 토지는 무조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어떤 예외도 나오면 안 돼요. 구토. 토지에다 구토하시고, 건축물은 무조건 7월 달이에요. 건치. 주택은 원래는 나원세액을 2분의 1로 나눠서 한 번은 7월, 한 번은 9월인데 20만 원 이하는 굳이 쪼갤 필요가 없잖아. 한 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어요. 빨리 걷어야 돼. 7월 달. 선박항목이 7월 달인데 시험을 이렇게 냅니다. 토지 문제를 내면서 9만 원이란 미끼를 던져놔. 20만 원 이하. 그리고 토지분을 7월 달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X, X. 토지는 무조건 9월 달이라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해요. 주택을 20만 원 이하를 줘. 그럼 한 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죠. 몇 월 달에? 7월 달인데 이걸 9월 달로 문제를 냈단 말이야. 아니요. 빨리 걷어요. 8월 달, 7월 달. 의외로 자주 물어본다는 거. 처음부터 과세관청이 고지서 보냈죠. 그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보내고, 조세 포탈 우려 등이 있으면 과세관청은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고요. 세금 내는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세금 안 걷어요. 그럼 2,000원 이하가 아니에요. 미만이니까 1999원부터 징수 안 하는 겁니다. 정확히 2,000원이면 징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한자 세대는 아닌데 이게 한자로 안일미자예요. 그래서 1999원부터 징수 안 하는 거예요. 납세지는 지방세니까 부동산이고, 아까 제가 강의했네요. 토지 건축물은 지금 배우는 세부담 상한이란 말을 쓰는 것이고, 주택은 아까 과세 표준 상한. 그럼 세부담 상한이 뭐냐면 밑에 볼게요. 토지 건축물인데 작년에 재산세를 낸 게 100만 원이야. 올해 같은 토지 건축물인데 세법이 바뀌었어. 정상적인 세금이 240만 원 나오네? 말이 안 되잖아. 이때는 작년 낸 세금 100만 원에 150%를 곱해요. 얼마 나와요? 150. 그러면 올해 나온 240만 원이 1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관은 안 해. 근데 지금 초과했죠. 초과되는 것은 세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하니까 우리가 얼마까지만 세금 내면 된다? 150. 이게 세부담 상한. 그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면 올해 아무리 세금이 많이 뛰더라도 작년 세금 낸 것에 1.5배가 한도로 걸리는 거야. 우리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제도라는 거. 자, 6번. 납부유예는요, 분할납부랑 다른 개념이에요. 얘는 몇 년 뒤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는데 다른 건 안 되고, 주택 중에 1세대 1주택자만 납부유예가 돼요. 여기서 1주택은 가액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9억 초과되는 것도 다 포함된다는 거. 왜냐하면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매년 세금을 내라고 해봐. 그럼 자금 압박을 받기 때문에 특히 은퇴 세대분들 요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 내는 것을 유예를 시켜주는데, 과세관청 우리를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우리가 다른 부동산으로 담보론 제공을 해놔야 돼.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 다만 나중에 우리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 등을 하면 과세관청은 납부유예 허가를 뭐하고 취소하고 그때 세금을 걷는다는 거. 다시 한번, 납부유예는 보유 관련 세금에서 나오는 말인데 재산세, 종부세 모두 조건은 같아요. 누구에 한한다? 1세대 1주택자인데 시험을 이렇게 냈네요. 최근에 3번 냈어요. 토지를 물어보면서 납부유예 할 수 있다. OX, X 절대 안 돼. 누구에 한한다? 1세대 1주택자. 모든 주택도 되는 거 아니야? 누구에 한한다? 1세대 1주택자. 요거 각인하세요. 개정된 부분이니까 몇 년 전에. 여러 번 냈어요. 최근에 3번. 작년에 종부세에서 이걸 냈거든. 종부세에서. 좀 이따 나중에 문제 풀 거예요. 자, 요건 충족 시 재산세는 몰락 가능해요. 납부세액이 최소한 1,000만 원 초과해야 몰랍이 되고요.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몰랍이 됩니다. 그럼 파주시에 있는 부동산으로 이쪽에 고양시에는 몰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납부기야 마지막 날까지는 몰랍을 신청하셔야 돼. 10일 전까지. 그럼 아까 토지는 마지막 날짜가 9월 30일이죠.
9월 30일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니까 늦어도 9월 20일까지는 고양시를 가셔서 물납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과세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우리한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죠. 그럼 우리가 물납을 하면 당연히 납부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물납을 다 제공을 했는데 과세관청이 봤더니 이 부동산이 관리 처분이 부적합해, 뭐 근저당도 복잡하고, 그럼 과세관청은 물납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허가 통지를 받았지, 다시 제대로 된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면 과세관청은 다시 허가해줘요. 다시 물납이 가능한데, 전에 시험을 어떻게 냈냐면 처음에 물납을 제공하고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앞으로 반드시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된다고 시험을 냈거든. OX, X. 한 번 실수는 용서해 준다는 거. 밑에 보시면 니은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 의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10일 이내에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변경해서 허가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보유 관련 세금은 얼마짜리인지를 평가할 때 6월 1일로 갑니다. 그 6월 1일을 어떻게 명한다? 과세 기준 현재 시가. 이거를 시험에서 이렇게 바꾼다고요. 뭐 물납 제공일 현재 시가 또는 뭐 12월 30일 현재 시가 아니에요. 어느 시점으로? 6월 1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시가 표준액을 말해요. 입법적 오류예요. 법조문 가면 시가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가는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그럼 처음부터 시가 표준액이라는 말을 쓰면 되잖아. 우리 현혹되게. 근데 내가 전화를 했더니 또 전화를 안 받아. 법조문이 좀 문제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어쩔 수 없지만 합법도 법인데. 자,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재산세 분할 납부는 250만 원 초과되면 분납이 돼요. 그리고 일부 세액이 분납이 되고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이니까 이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신청을 할 때 물납과 달라. 앞에 보세요. 물납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잖아. 과세관청이 부동산을 받을지 안 받을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분할 납부는 마지막 날짜까지만 하면 돼요. 그럼 마지막 날짜까지 관공서를 가서 분납 신청을 하면 과세관청이 그냥 받아준다는 거.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은요, 요건이에요. 250만 원 요건 금액에 곱하기 2를 할게요. 항상 같습니다. 500만 원 이하냐 500 초과냐. 500 이하는 요건 금액인 250을 초과하는 금액이 분납돼요. 기출문제. 처음에 300만 원 고지서 받았네. 나는 분납을 하고 싶어. 그럼 250을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50만 원이 분납돼요. 이게 국어조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건 실무상 인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이 초과되면 주의사항, 그 세액은 전체 세액을 말한다는 거. 500 초과되는 세액이 아니에요. 무슨 세액? 전체 세액의 최대 50%가 가능해요. 최대 금액은. 그럼 만약에 6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가능한데 법정을 볼게요. 50%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한마디로 먼저 내는 세금이 많아지는 것은 과세관청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600만 원 중에서 고양시를 가셔서 나는 599만 원을 먼저 내고요. 1만 원만 분납할게요. 공무원 받아줍니다. 왜? 먼저 거두니까. 모두 기출문제 케이스. 그래서 최대치를 물어본다면 300, 100만 원도 가능하다. 그럼 시험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 원인 경우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300 맞죠?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최대치를 빼고 600만 원인 경우에 1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50% 이하를 물어본 게 맞기 때문에 이게 모두 기출지문 사례. 10초. 금액만 바뀔 겁니다. 이거는 기억나겠죠? 왜 재산세는 3개월 이내라 그랬어요? 우와, 그거 봐, 기억나잖아. 세 글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일 거 아니야. 왜 6개월이요? 6글자. 종합부동산세. 그럼 양도소득세는 왜 2개월이야? 양도. 5개월이 아니고.
자, 수정구제 해줘요. 이건 요거예요. 처음에는 300만 원 고지서 한 장 받았잖아. 과세관청은 요거를 파쇄기에 넣어 다시 2장으로 수정 발급해줘요. 이 얘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번 어제 모의고사 이거 계속 냈네. 보시면 매매가 일어났어요. 배운 거예요. 매매가 일어났어요. 매수자가 등기를 해. 그럼 이거 조문 필요 없어요. 얘가 세금 내면 되잖아. 근데 등기 안 하고 있으면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 내?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 냅니다. 상속 등기가 안 되면 주된 상속자는 역시나 6월 1일부터 15일 이내 지분 신고를 해야 돼. 안 하면 본인이 세금 낸다는 거. 자,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 기준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다. 주의사항. 여기서 신고는 세금 계산 신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변동 신고 등이지. 자, 1번. 기호. 소유권이 변동됐네. 6월 1일까지 등기 안 됐네. 공부상 소유자. 상속인데 등기 안 됐네요. 주된 상속자.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네. 그럼 이 공부상 소유자. 이거 중에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됐어. 그럼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위탁자니까 이때 수탁자는 6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누구 거라고? 위탁자. 그래서 고지서를 나한테 보내지 말고 누구한테 보내라고? 위탁자. 신고해야 된다는 거. 미음하고 비읍은 건너뛰시고요. 자, 24번. 24번. 가졌어요? 자, 보시면 2년 전 문제 재산세 오른 거. 자, 1번.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이죠. 그 읍면은 아닌데 서울특별시는 읍면이 없잖아. 그 읍면이 아닌 주거지역이니까 초과 누진세가 아니고 뭐로 가셔야 돼? 1000분의 5. 그럼 이게 암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물어보는 물건이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은 절대 누진세가 나올 수가 없잖아. 주종별이 아니니까. 2번 드디어 나왔네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 내? 10일. 정답은 2번. 이거 최근 문제잖아요. 정답. 3번 아까 나왔네요. 주택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그러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합쳐야 되죠. 네,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토지 건물 합쳐야 되지. 자, 4번 주택이 20만 원 이하야. 그럼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죠. 9월달이 아니고 몇 월달? 7월달. 이 9월달이 왜 나와? 이렇게 쉽게 낸다니까. 빨리 걷어야죠. 그 다음에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읽을 필요 없어. 앞에 거는 이렇게. 자, 25번 틀린 거. 1번 종중 소유임을 신고를 하지 않았네.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요? 공보상 소유자. 맞네요. 정답은 2번. 지자체가 사유지를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유상 이전을 약정했어. 돈이 개입됐죠. 그럼 끝에 부가지 아니한다. X. 부가한다. 정답은 2번. 3번. 소유권 귀속의 시옷. 사실상을 확인할 수가 없네. 시옷. 사용자. 토지 9월 16일부터 30일. 건축물은 7월달. 구토 건치.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가수 같은 걸 내잖아요. 기초지문. (26번) 틀린 거 1번. 이게 정답이죠. 2분의 1은 7월달 주택.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여기까지 맞는데 똑같은 거 또 냈네. 20만 원이야. 9월달이 아니고 7월달. 정답은 1번. 2번 보통징수. 3번.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구분이란 말은 토지 고지서 따로 보내고 건물 고지서 따로 보내고 주택 따로 보내고 선박 항공기 따로 보내야 되잖아요. 날짜가 다르니까. 그게 구분해서 납기 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그 얘기예요. 그다음 4번 재산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고 5번 세액이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자 30번 2026년도 갑이 을로부터 취득을 하고 상가 10월 현재 갖고 있네. 틀린 거? 그럼 납세 의무는 6월 1일에 성립한다. 맞죠? 2번이 틀렸죠.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보유 관련 세금은 처음부터 과세관처 결정이지. 정답 2번. 3번 건축물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 맞고 우선 4번은 건너뛸까요? 4번 건너뛰시고 5번 1,000만 원 초과 물납 가능한데 혹시 4번 들어보세요. 3월 달에 처음부터 강의 듣는 분들 말고 들었던 분들 부가 제적 기간도 제가 이미 한번 언급을 했거든요. 취득세 할 때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세금인데 신고를 안 했어. 그럼 부가 제적 기간은 일반적으로 7년이죠. 근데 그 밖의 경우 보유 관련 세금은 원래 몇 년이었어? 5년. 들은 기억이 나는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이렇게 한 번은 들은 것 같다. 5년이란 말을 들은 것 같다. 나는 오늘 처음 듣는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5년일 거 아니야? 그거야. 그러면서 우선 4번 건너뛰읍시다. 총론할 때 배우니까. 8초지. 맞는 말이에요. 올해부터 6년이니까 5년이니까 5년이 되는 날짜는 31년도 5월 30일부터죠.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성립이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올해 6월 1일부터 향후 몇 년간 5년간 계산이 가능하죠. 우선 건너뜁니다. 4번은 적어요. 8주 차에 한다고 함. 막 열받지 말고 복습하다가 8주 차에 한다고 함. 어려운 지문이지만 정답은 상관없잖아요. 자 35번 작년 문제. 작년 문제 1번이 물납 물어봤어요. 물납 1,000만 원 초과 관할구요. 2번이 분납 250만 원 초과 일부 3개월 맞죠? 3번 주택재산세는 납부유예 가능하죠? 우리 뭘 제공해야 돼? 담보 제공. 여기서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이거예요. 이 조문 기억하지 마시고 이 조문을 가면 1세대 1주택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자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죠? 정답은 5번. 신탁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뭐가 도래해야 돼요? 법정일. 전이 아니죠. 뭐로 바꿔야 돼? 후. 작년 답이 5번. 이거죠.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일 도래. 전이 아니고 이후에. 5번. 작년 시험 답. 이번에 개정된 거 이 신탁 재산에 운용 수익 등이 포함된다는 거. 운용 수익 등이 포함된다는 거. 자, 반복. 취득세는 원칙은 내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 60일. 증여는 말 3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요. 말 6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그냥 6개월이 아니고 60일이 되기 전에 내가 미리 등기한다. 등기하기 전까지. 4번 중요하죠. 중과 대상 등이 되면 날짜 물어본다며 60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뺄 때 뭐를 뺀다? 가산세 제외.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한 자가 하는 거예요.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이게 기한 후 신고. 지방세니까 원칙은 부동산. 불분명하며 취자가 붙고 걸쳐 있으면 안분. 4번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죠.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 세금 안 때려요. 인근 유사토지 쪼갤 수 있죠. 1년 이내 거 합치죠. 결국은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못 때리니까 이 물건을 등기 등록할 때 어디서 세금을 받겠다? 등록면허세.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그런데 바뀐 거 작년까지는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사람이 몇 년 내? 3년 내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어. 바로 가산세를 때렸죠. 근데 올해부터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요 날짜로부터 며칠 내?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한다면 가산세는 때리지 않는다. 그 날짜가 경과 날짜, 나중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며 미등기 전매했죠. 그럼 100분의 80. 그런데 지목 변경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100분의 80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 등이 매각 통보는 며칠? 30일. 등기 등록 관서정은 다음 달 10일까지. 이 패턴 기억하세요. 등기 등록 관서정은 다음 달 10일까지.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했는데 다른 시가 인정액이 생겼네. 처음 신고가 과소신고. 우리는 수정신고하죠. 우리 잘못이 아니네. 우리한테 가산세를 때리지 않는다. 법인이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율은 100분의 10. 20 아니에요? 10. 등록면허세 똑같죠.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근데 3번 신고를 안 하더라도 뭐만 했다며? 납부. 법을 적용할 때 신고를 한 곳으로 의제받아요. 그럼 우리한테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자 대의자들은 납세무자 갑을 대의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세금을 대신 냈으면 지자체장은, 여기서는 지자체요, 얘한테 그 사실을 뭐한다? 즉시 통보. 지자체장은 즉시 통보.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등기 등록관서장은 다음 달 10일. 전혀 다른 조문이잖아요. 구분하세요. 지금 나중에 바꿀 거니까. 지자체장은 의리세금을 대신 냈어. 그 사실을 원래 납세자입니다 누구한테? 갑한테 즉시 통보하라고. 의리세금 냈다고. 그런데 이거는 등기가 됐는데 세금이 안 낸 게 발견되면 등기소장이 누구한테? 시장 등에게 세금 거두라고 통보해줘.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이게 뒤죽박죽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패턴을, 주어를 기억할게요. 앞에는 주어가 뭐야? 지자체장. 얘는 즉시 통보. 뒤에 주어는 등기 등록관서장은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지금 바로 암기하시죠. 이걸 두 개 바꿔서 낼 거니까. 다 당한다고 이거는. 주어를 기억하세요. 지자체장은요, 즉시 통보. 바빠 죽겠는데. 등기 등록관서장은 다음 달 10일. 자기도 할 일이 많은데. 납세지 부동산 불분명하면 등자. 걸쳐 있어서 부과할 수 없을 때 등자. 같은 채권에 담보 2개. 등자인데 어디로? 처등으로.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으로. 등자. 자, 오늘 배운 거. 토지는 무조건요. 9월달. 절대 예외 없어요. 건물은 무조건 7월달. 주택은 2분의 1. 그런데 얼마 이하면? 20만 원이야. 한 번에 몇 월 달이에요? 7월 달.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고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2,000원 미만 징수 안 하죠.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에서는 어디서만 쓰는 말이다? 토지, 건축물. 3교시에 종부세는 다른 게 나와요. 지금 틀 흔들리면 안 돼요. 다시 들어볼게요. 재산세에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중에 토지, 건축물은 무슨 용어를 쓰고? 세부담 상하. 주택은 과세표준 상하. 이거는 재산세 얘기예요. 종부세 가면 전부 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거니까 다르다는 거. 납부 유예는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1세대 1주택자. 물납 가능하죠. 1,000만 원 초과.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 어느 날짜로 평가한다? 과세 기준 현재 시가. 분할 납부는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일부 세액을 몇 개월? 3개월. 언제까지 신청한다? 납부 기한까지. 물납은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분납은요? 납부 기한까지. 250만 원 곱하기 2. 500 이하냐? 500 초과냐?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 내 15일 공부상 소유자 또는 수탁자 신고합니다. 요거 최근에 바꿔놓고 한 3번 냈거든요. 개정시켜놓고. 자, 다시 1초를 보시죠. 지금까지 재산세까지 배웠네. 종부세, 국세인데 이게 어려워요. 얘들보다. 근데 얘가 정리가 됐잖아. 그래도 할만하거든. 근데 얘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얘는 미쳐요. 그럼 여기서 정리는 뭘 말하냐면 토지분을 판정할 수 있어야 돼.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거. 그게 판단이 안 되면 얘는 아예 기출주면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걸 먼저 하시고 정리 들어가시라는 거. 자,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절대 안 돼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분납만 됩니다. 3단계를 거치죠. 재산세를 준용합니다. 6월 1일. 그럼 종부세도 성립 시기가 6월 1일. 과세 기준을. 보유 관련 세금이죠. 원칙은 과세관청 결정. 얘는 선택적 신고 가능하다는 거. 고액자산가 유능한 세무사 선임에서 세금 신고 들어갔을 때 어디 건방지게 공무원들이 반대 받아주는 것이지. 신고 가능합니다. 원칙은 결정. 납부 등을 하면 소멸되겠죠. 또 나왔다. 주, 종, 별. 주택을 일단 사고 봐. 종이요 별도로 이사하세요. 얘들은 누진세를 취하고 있죠. 재산세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산세에서 이렇게 누진세를 취하는 주, 종, 별만 지금 배우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돼요. 이유는 이제 강의 안 합니다. 그러면 주택, 종합, 별도만 부동산세. 그럼 종합부동산세 내에 주택이 들어가고 종합부동산세 내에 종합합산으로 빠지는 토지가 들어가고 종합부동산세 내에 별도 합산으로 빠지는 토지가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이 졸다가 들으니까 이걸 착각을 해. 요 종합자라 이 종합자를 착각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부동산 내에 종합토지가 하나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같은 범위가 아니고 얘는 일부인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걸로 착각하는 거야. 종합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종합합산 토지만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 혼자 머릿속에서. 아니에요.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 주, 종, 별이에요. 종합부동산세 내에는 몇 개가 들어간다? 3개. 3개가 뭐라고요? 주, 종, 별. 주가 뭐예요? 주택. 종은? 종합합산 토지. 별은? 별도 합산 토지. 10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겠네요. 어떤 토지가 종합이고 별도고 분리인지를 몰라? 그러면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잘못되면 보유 관련 세금의 네 문제가 붕 뜬다니까 어느 해에는 다 이거 관련된 걸 내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감당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소득세는 못 맞출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아까 연습표를. 자, 이거죠. 주, 종, 별. 틀만 잡고 쉬었다 할게요. 주택은 개인 법인을 반드시 나눌 거예요, 시험에서. 2주택 이하냐, 3주택 이상이냐. 토지는 개인 법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법인을 제재 안 합니다. 주택만 제재하지. 주택은 그냥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자예요. 여기서는 9억 초과란 말을 안 씁니다. 좀 더 알게 돼요. 법인 때문에. 법인은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을 다 내야 되거든. 근데 종합으로 빠지는 토지는 5억이 초과해야지 고액 자산가예요. 5억까지는 세금 안 냅니다. 초과니까 정확히 5억 원도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더 많아야 돼요. 별도는 80억 원까지는 세금 안 내요. 80억 원이 초과해야만이 납세금을 든다는 거 금액 기억하시죠? 그 금액 차이가 왜 나냐면은 종합은 투기 목적이잖아요. 일부러 기준점을 낮게 설정해 놓은 거야. 제재하려고. 별도는 사업 목적이죠. 가능하면 종부세 안 때리겠다고 사업 목적이니까 일부러 금액을 높게 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과표를 계산할 때 공정, 시장, 비율을 곱하는데 주택은 재산세랑 같네.
100분의 60인데 토지가 달라요. 아까 재산세는 100분의 70, 얘는 100분의 100. 결정적인 차이죠. 보세요.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토지, 건물만 세부담 상하. 주택은 과세 표준 상하. 이거는 재산세 얘기. 종부세는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어. 종부세는 과표 상한이 적용이 안 돼요. 주택도 뭐가 적용된다? 세부담 상하. 지금 구분하셔야 돼요. 재산세랑 차이 있죠. 다만 좀 이따 배우겠지만 법인이 비례세가 적용되는 법인이 있거든. 그게 뭔지는 좀 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의에 대한 게 나오는데 1, 2월 달에 이 비례세를 제가 암기를 하면 좋다 그랬잖아. 강의를 했으니까. 그럼 이 세율이 암기가 되신 분들은 종부세에서 법인이 어떻게 비례가 적용되는지 머릿속에 연상이 되잖아. 그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세율이 암기가 안 돼 버리니까 여기서 또 붕 뜨는 거지 추상적으로. 그런 차이가 갭이 발생해요 지금 이제 3월 달부터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좀 더 배우겠지만 법인이 2주택 이하면 비례세는 뭘 적용해요? 종부세에서. 천분의 27. 3주택 이상은 비례세가 적용되면 천분의 50. 싸늘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6개월 지난 시점에 세율 암기된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11월 초에. 그때 여러분들은 C 웃었거든. 야 설마 내가. 아니죠. 우리 현실 모습이잖아. 우선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패턴이 8월 달 가면 똑같이 적용돼 25년 동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세법이 시험장 가서.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 보세요. 좀 더 3교시에 배울 텐데 이게 표잖아요. 그러면 개인은 누진세를 취한다고 이렇게 52755로 비례세로 누진세로. 그런데 법인이 제재가 되면 요 27 숫자로 비례세로 때려요. 그럼 개인은 누진세니까 과표가 작으면 낮은 구간이 가잖아. 근데 법인은 무조건 비례세니까 과표 상관없다니까 무조건 제재받지. 3주택은 50이고. 이렇게 비례세가 적용되는 법인은 제재를 받는다고. 이 말을 이해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11월부터 듣던 분들은. 그럼 아까 그 박스가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아까 질문했을 때 이게 아예 지금 기억이 안 나는 표정들이었거든. 어느 누구도. 그러면 이게 붕 뜨는 거예요 느낌이. 거기서 갭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합격하는 분들과 합격하지 않는 분들은 6개월 차부터 발생하거든. 계속 뭐를 합격하고 오신 분들은 여기부터 계속 살이 붙어갈 수 있거든. 패턴이. 그분들은 쉽게 합격하는데 6개월 지났는데 똑같은 거야. 그럼 다시 살을 언제 붙이냐는 것이지. 밑바닥부터 헤딩해야 되는데. 그런 차이가 심해져요. 그래서 20% 30% 합격하시는 분들은 6개월 차부터 발생한다고 지금 3, 4월부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살이 붙여가는 단계입니까? 밑바닥 헤딩입니까? 밑바닥 헤딩 같은데 뭐. 아까 아무도 답변 못했는데 뭐 27, 50이라는 숫자를.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애정 어린 걸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 잔소리해서 뭐하게. 뭐 나한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자극은 좀 받으셨죠? 근데 표정들은 안 받았어. 그러니까 표정들은 야 너는 잔소리하니? 나는 뭐 상관없다 뭐 이런 표정들인데. 좀 다시 언급할게. 자, 쭉 가볼게요. 요거래. 그래서 비례세가 적용되면 이 세부담 상한이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이 법인이 만약에 제재가 되잖아요. 작년 세금 낸 게 100만 원이야. 올해 세금 계산한 게 1000만 원이야. 그대로 1000만 원 세금 다 낸다고. 개인은 100만 원에 150%니까 15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잖아. 법인은 1000만 원 세금을 다 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제재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쉬는 시간에 여기 있는 숫자 있죠?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 쉬는 시간에. 그래서 5분 동안 나갔다 오시고 5분 동안에 몰라도 돼. 뭔 말인지 몰라도 돼. 5, 80, 60, 100, 150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좀 이따 3교시에 앞에 분 3분 1, 2, 3 질문 드릴 거야. 3분만.
바꿔야죠. 그래 바꿔야지. 농담. 쉬었다 할까요?